나는 아흔을 훌쩍 넘기며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면하려 했던 한 가지 사실을 이제야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신을 넘기고도 예수를 넘기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같은 태도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있다면 노년의 고단함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위로를 위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전해야 할 진실이 있어 이렇게 말을 건넨다. 사람들은 나에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곤 한다. 나는 특별한 비법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함부로 내 삶의 일부를 타인에게 내주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예민해지며 회복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예순을 넘기면 사소한 균열 하나가 오래도록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린다. 그런데도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인다. 자식이니까, 이웃이니까, 손님이니까, 잠깐이니까 하며 자신의 경계를 허문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잠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긴다. 내가 오랜 세월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늙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병이 들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지켜야 할 시기에 여전히 자신을 양보하며 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다. 젊을 때는 분별 없이 나누고 늙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는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가? 그 질문의 답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행동 속에 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참아야 할 이유도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안해하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스스로를 소모한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착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단단함이란 공격적임이 아니라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 고요한 경계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거창한 도덕도 새로운 철학도 아니다. 다만 예순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작은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흐려진다. 반대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편안한 얼굴로 하루를 산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것이 평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달라.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노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솔직한 고백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교수님, 그런 생각은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는다. 옛날 방식이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신처럼 보이는 말들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 말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을 통과하며 살아남은 생활의 지혜였다. 특히 몸에 가까이 닿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기운에 대한 감각 때문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며 쌓아온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하루하루의 감정, 걸어온 길, 품어온 생각들이 몸에 남고
그 몸은 다시 물건의 흔적을 남긴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몸이 강하고 마음이 단단하며 낯선 것에도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몸과 마음이 즉각 반응한다. 내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물건은 신발이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온 방향과 리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걷고 어떤 사람은 끌듯이 걷는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길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방향 없이 움직인다. 그 모든 흔적이 신발에 남는다. 젊은 시절에는 남의 신발을 잠시 신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발은 땅과 몸을 연결하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 된다. 그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이 달라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나는 실제로 신발을 빌려 신은 뒤부터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다. 병원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통증이었다. 두 번째는 베개와 이불이다. 잠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다. 그때 마음은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몸은 깊은 곳에서 회복을 시도한다. 베개는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물건이다. 사람의 숨결, 땀, 생각, 꿈까지 스며든다. 그래서 예부터 어른들은 베개만큼은 남에게 내주지 않았다. 그것은 결백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태도였다. 예순 이후에는 잠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남의 베개를 쓰거나 누군가가 쓰던 이불을 덮고 난 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꾸 꿈이 많아지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생활의 경계가 무너진 신호라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내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혼자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하는 일은 노년의 중요한 공부다. 신발과 잠자리는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삶의 깊은 곳과 맞닿아 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유 없는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온다. 나는 이것을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하고 그 단순함 속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무거워진다. 예순을 넘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물건을 내어주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함 때문만도 아니고 배려가 지나쳐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참는 법을 배웠고 양보하는 법을 미덕으로 배웠으며 불편해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가 신발을 빌려달라 하면 거절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먼저 미안해한다. 베개나 이불을 내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죄처럼 느껴진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나이에 별것 아닌 걸로 까다롭게 군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허문다. 그러나 그렇게 허문 경계는 말없이 값을 요구한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며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책망한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의 균형이 작은 틈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마음은 늘 가라앉아 있고 몸은 쉽게 지친다. 그럴 때 나는 그들의 하루를 조용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불편한 상황을 참고 넘기며 자신의 리듬을 타인에게 맞추는 삶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넘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의 에너지는 다르다. 그것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힘이 아니라 샘물처럼 조금씩 이어지는 힘이다. 그 샘물을 아무 생각 없이 나누다 보면 어느 날 바닥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외로움과 허물을 말한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을 때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적어져도 괜찮다. 대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필요 이상으로 내어준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고독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어준 뒤에 남는 것은 피로와 후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어른을 기억한다. 늘 온화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던 분이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요즘은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잠자리도 자주 바뀌며 자신의 물건을 구분 없이 나누고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답했다. 지금 잃고 있는 것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관계의 숫자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평온이다. 평온을 잃은 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마음은 이미 지쳐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베푸는 시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선택하는 시기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삶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유 없는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불편함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양보해온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예순을 넘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덜 소모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평안을 위해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 묻지만 사실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생활의 경계다. 신발과 잠자리는 이미 말했듯이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남을 밀어내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살아남듯 경계가 있어야 삶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신발을 빌려달라고 할 때 굳이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드니 발이 예민해져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베개나 이불도 마찬가지다. 잠자리가 바뀌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다. 많은 어른들이 거절을 공격으로 오해하지만 조용한 거절은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지키는 선택이다. 또한 예순 이후에는 집안의 물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물건 중에는 지나간 고단한 시절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힘들던 시절에 쓰던 이불,
늘 한숨을 쉬며 기대던 의자,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피로를 되살리는 매개다. 대신 지금의 몸에 맞고 지금의 생활에 편안한 것들로 주변을 단순하게 바꾸어야 한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든다. 말도 마찬가지다. 예순 이후에는 굳이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상처 주는 말,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여유의 표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수를 줄이고 숨의 깊이를 늘려야 한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은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기 전 잠시 햇볕을 쬐며 숨을 고르고 밤에는 같은 베개에서 같은 자세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반복이 노년의 몸을 안정시킨다.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삶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은 오히려 반복 속에서 회복된다. 규칙적인 식사, 익숙한 길, 조용한 잠자리는 약보다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일이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며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말이다. 그 허락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긴장을 풀 수 있다.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자신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그런 판단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을 조정해야 한다.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앉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무엇을 나누지 않을지, 이 모든 선택이 노년의 얼굴을 만든다.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다. 평안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관리는 엄격함이 아니라 다정한 절제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삶 전체로 번질 때 비로소 노년은 무거움이 아니라 깊이가 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마음도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뒤늦게 깨달은 사실을 조용히 건네고 싶을 뿐이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었고 상처를 받아도 금세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번 흐트러진 생활의 리듬, 한번 무너진 잠, 한번 상한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 신발을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베개를 지키는 것, 이것은 물건에 집착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고 무리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온한 노년을 산다. 반대로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이유 없는 피로와 허무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얼굴은 부드럽고 어떤 얼굴은 굳어있다. 그 차이는 운도 재산도 아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의 차이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오늘 밤 어디에서 어떻게 잠들 것인지, 내일 아침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속도로 걸을 것인지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먼저 살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일까 보다 어떻게 느껴질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을 쓸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진짜 쓸쓸함은 혼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데서 온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늘 허기져 있다. 반대로 자신의 경계를 알고 그것을 조용히 지켜온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그 마음에는 불필요한 소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년의 품격은 말투나 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의 깊이에서 나온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나누지 않을지 분명히 아는 삶. 그 분명함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어쩌면 그 무거움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만큼은 조용하고 온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해 줄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애써 왔다. 그러니 남은 날들만큼은 당신의 신발은 당신만 신고 당신의 베개는 당신만의 숨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오래 살아 얻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